빨간 공 3개, 파란 공 3개, 노란 공 3개가 있는데 9개의 공을 일렬로 나열할 때 빨간 공끼리는 어느 것도 이웃하지 않는다. 같은 3개의 공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빨간 공만 이웃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간 공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공을 그냥 나열하겠습니다. 물론 제 맘대로 나열하는 건 아니니까 이걸 실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세야죠. 그럼 같은 것인 수를 사용해서 6팩, 3팩, 3팩으로 처리하면 되겠어요? 맞죠? 그럼 그 중에 이제 이걸 곱했기 때문에 그냥 얘 파란 공이고 얘 그냥 노란 공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중에 하나 내가 골라서 이제 곱한 거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실제로 빨간 공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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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 군데 2개 들어갈 수 없죠. 그러면 서로 다른 7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중복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합이죠. 7C3. 이러면 답이에요. 이해하시죠? 네. 뭐 6C3이죠. 실제로는. 저게 20이고 35니까 답은 700 되겠네요. 네. 자, 16번 보겠습니다. 세수 1, 2, 3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일렬로 배열하여 만든 4자리 자연수 중에 9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어차피 9의 배수는 합이 9의 배수이면 되는데 여기서는 합이 9밖에 안 되지 않아요? 아니 3을 4번 택해도 12밖에 안 되는데 무슨 18 같은 게 가능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합이 9인 걸 고르시면 돼요. 합이 9이려면 숫자의 조합이 1, 2, 3, 3 가능하죠. 3, 3, 3 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숫자 4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 3도 가능하죠. 더 이상 가능한 거 없어요. 이제 끝입니다. 그러면 얘를 나열하는 거니까 얘는 4팩, 2팩이고 12개죠. 얘는 그냥 4개죠. 더하니까 16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넘어가 되겠죠. 19번 보겠습니다. 빨간 굿을 5개, 흰 굿을 2개를 서로 다른 세 상자에 나누어 넣는 방법을 구하시오. 서로 다른 세 상자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상자에 넣는 겁니다. 맞잖아? 그죠? 네. 서로 같은 세 상자라고 하면 실제로 상자에 넣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네, 상자에 넣는 거고. 이거는 그래도 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 문제는 색이 같은 구슬은 구별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출제 의도를 그냥 파악해서 해주는 건데 풀이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아마 학교 시험에서는 엄격하게 단서를 달아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단서를 안 달아줬다라고 하면 같은 것으로 보는 게 맞아? 다른 것으로 보는 게 맞아, 민호? 단서를 안 달아주면 다른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학교 지금 확통 지도하는 선생님한테 한번 문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서로 다른가 서로 같은가 문제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이것을 다른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냐, 예를 들어 같은 색깔의 공이라든가 같은 모양의 도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서로 다른인가 서로 같은인가 알려주지 않은 경우 제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옳은가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은 다른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물건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장에서 찍어 나온 물건도 서로 다 달라요. 그냥 우리가 그 차이를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학에서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을 안 해도 되는 유일한 경우가 뭐냐면 숫자입니다. 숫자 1, 2, 3, 4, 5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 자체가 그러는 거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완전히 똑같이 생긴 물건에다가 1, 2, 3, 4, 5번 달면 다른 걸로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고 나머지는 다르다 같냐를 저는 명시를 해주는 게 좋다고 보는데, 만약 이 사람이 생략을 했다라고 하면 다른 것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빨간 굿을 5개를 다른 것으로 보는 게 맞거든. 근데 여기 유형이 중복조합이라서 그러면 중복조합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를 낸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내가 그냥 이해를 그렇게 하겠다고. 알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빨간 구슬 5개, 흰 구슬 2개는 색이 같으면 구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이런 단서를 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색이 같은데 구별이 당연히 안 되지. 왜 당신은 된다고 하냐. 아니 미세한 저울의 중량을 재보니까 막 소수점 한 서너 자리만큼 차이가 나. 그럼 다른 거잖아. 그렇잖아. 아니면 색깔을 칠했으니까 도색을 했을 거 아니야. 예. 도색의 두께를 측정한 장비가 있어요. 도막 측정기라고 해서 도막 측정기를 이렇게 측정을 해봤더니 두께가 다 균일하지 않고 달라. 그럼 구별이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물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으로만 존재가 가능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완전히 똑같은 물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물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문제에서 명시를 하는 게 맞아요. 일반적인 견해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견해는 다를 수 있죠. 미리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미리 확인을 해야 나중에 실수로 그런 단서를 안 달고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알겠죠? 이 사람처럼 이렇게 냈단 말이야. 근데 보통 다른 거 취급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같은 거지. 막 이런 상황이 존재할 수 서로 불편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잖아. 알겠지? 예, 그러니까 미리 한번 확인을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당연히 서로 다른 것으로 본다라는 답변을 듣고 나시면 만약에 문제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다른 걸로 푸셔야 돼요. 같은 걸로 푸시면 안 됩니다. 예. 여기서는 중복조합 문제로 해석을 할 거니까 구슬은 구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상자는 구별이 돼요. 그럼 무슨 문제예요? 사탕 문제죠. 제가 항상 중복조합은 그냥 사탕 문제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완전히 똑같은 사탕을 서로 다른 학생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의 수가 중복조합의 문제고 실제로 사탕을 나누지 않습니다. 내가 학생의 이름을 여러 번 부르면 그 학생이 사탕의 개수를 가져가는 거예요. 3명의 학생이 있고 10개의 사탕이 있다라고 하면 학생 이름을 ABC라고 하면 A 이렇게 A를 4번 부르면 A가 4개를 가져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 뭐라고 볼 수 있죠? 서로 다른 3개 중 중복을 허락하여 10번 택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얘기예요. 그럼 서로 다른 세 상자 중 중복을 허락하여 빨간 구슬 3H5죠? 그죠? 그 다음에 흰 구슬 3H2입니다. 그럼 끝입니다. 구슬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상자가 있어도 되기 때문에 미리 줄 필요도 없고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얘는 7C2고 얘는 4C이기 때문에 계산하시면 126 나올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문제를 잘 읽어보면 빨간 구슬, 흰 구슬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만약에 빨간 구슬과 흰 구슬이 구별할 수 없다라고 하면 색깔을 준 이유가 딱히 없긴 하잖아. 그렇지 않아? 빨간 구슬도 구별이 안 돼. 아니 구별이 돼. 흰 구슬도 구별이 돼. 그러면 서로 다른 구슬 7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조편성 문제가 돼버리거든. 그게 좀 이상하긴 해. 그럼 색깔을 왜 칠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출제자가 아니 그냥 칠하고 싶어 칠했는데 이건 뭐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약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나도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문제를 본인이 만든다고 했을 때 본인은 어떤 상상을 이미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이게 글로 적을 때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 라고 하고 명기하는 걸 빠뜨리게 될 수 있는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한 실수이긴 한데 여튼 학교 선생님들은 출제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 좀 주의하시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제가 검토를 해보면 그런 것이 논쟁이 될 만한 문제를 거의 보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여튼 디폴트 값이 뭔지를 미리 확인을 해두시는 게 나중에 문제가 잘못 나왔을 때 무엇을 정답을 할 것이냐에 관한 논지가 이미 서 있는 상태니까 논쟁의 여지가 없잖아요. 확인 좀 하세요. 알겠죠? 그냥 수업 중에 은근히 물어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 문제에서 어떤 물건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는데 이거 다른 걸로 취급하는 게 맞나요? 맞는 걸로 취급하는 게 맞나요? 이러면 아주 좋은 질문 했다고 칭찬도 받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논쟁의 여지를 해결할 수 있다. 알겠어요? 22번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과 서로 합동인 5개의 원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다. 각 원의 중심은 정사각형의 4 꼭지점과 대각선의 교점이다. 그래요. 서로 다른 5개의 색 중에서 3개를 뽑아 3개의 원에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일단 서로 다른 5개의 색 중에 3개를 뽑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문제에다가 여러분들이 5C3을 곱하면 즉 10을 곱하면 그냥 처음부터 3개의 색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고배 법칙을 이용한 문제의 축소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세 개의 색밖에 없는 그냥 문제를 풀 건데 거기에다가 10을 곱하면 원래 문제 답이 된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문제 사이즈를 좀 줄여주시고 잠시만요. 그러고 나면 3개의 색을 들고 있는데 5개의 원의 색칠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 그림의 구조상 당연히 가운데 원의 색칠을 하냐 마냐에 따라서 분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가운데 원을 칠하는 경우, 두 번째는 가운데 원을 칠하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로 조금 분할해 주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가운데 원을 칠한다. 그럼 세 가지 색이 있는 상태니까 가운데 원의 색을 결정하는 게 세 가지가 있겠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럼 나머지 두 가지를 가지고 색칠을 해야 되거든요. 두 가지를 가지고 색칠을 해야 되는데 두 개의 색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빈 거는 그냥 투명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칠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두 개의 색상하고 투명한 두 개의 색상을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 형태가 아니라면 뭐가 되겠어요? 4팩토리얼, 2팩토리얼 나눈 거죠. 근데 이게 원의 형태니까 4-1팩토리얼을 2팩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같은 색의 순서를 지워주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9가지가 나올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원을 칠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마찬가지예요. 3개의 색하고 투명색 하나, 그럼 총 4개의 색이 있는 거예요. 그냥 4개의 색을 원형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4-1팩토리얼 해서 6개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 2개 더하시면 15잖아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거의 답에다 얼마를 곱하기로 했었죠? 10을 곱하기로 했었어요. 예. 따라서 답은 15 곱하기 10 해서 15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주의하셔야 할 게 마지막에 10을 안 곱하는 데 있겠냐 없겠냐? 있어.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렇게 해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왜 이래놨지? 라고 한번 쳐다보라도 볼 거 아니야. 아깝다. 다음 기회 어딨어, 씨. 대신 끝났는데. 알겠어? 알겠니? 자, 23번 볼게요. 중심이 같은 두 원에서 작은 원의 내부와 두 원 사이의 영역을 그림과 같이 4등분 한 다음에 4가지 색을 이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규칙이 좀 까다로운데 이웃하는 면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고 작은 원의 내부의 영역과 두 원 사이에는 각각 4가지의 색을 모두 사용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4개 다 쓰고 여기다 4개 다 쓰란 말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내부에 있는 원 먼저 칠하면 되겠죠. 내부에 있는 원을 칠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4-1팩토리얼이죠. 원순열이니까. 알겠죠? 예. 얘를 곱한다는 건 실제 무슨 의미냐면 내부의 원이 특정한 색상으로 이미 칠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뭘 골라야 되나요? 아무거나 고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4-1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하는 그 6가지 케이스 중에 아무거나. 저는 1, 2, 3, 4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1, 2, 3, 4는 색상의 번호입니다. 이거를 무슨 빨강, 파랑 하지 말고 알겠지? 그러니까 1, 2, 3, 4라는 색이 이미 칠해져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놓고 이제 바깥쪽을 칠하려고 생각을 해보자. 바깥쪽을 칠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3 또는 4가 가능하죠. 1, 2가 이미 있잖아요. 1, 2가 이미 있잖아. 그래서 1, 2를 칠할 수는 없는데 3하고 4가 가능해요. 그럼 3하고 4가 가능하니까 여기는 1, 4가 가능하고 여기는 2, 3이 가능하고 여기는 1, 2가 가능하거든? 그냥 가능한 색상만 적은 거야. 근데 내가 3, 4가 가능하다고 해서 여기에 3을 택했어. 내가 3을 선택을 했다고. 3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2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2를 선택을 하면 여기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이 안 되네 이러면. 그럼 내가 여기서 4를 선택을 하지 뭐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겠죠? 4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2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자동으로 1이 되죠. 맞잖아. 어차피 근데 여기서 3을 선택할 수는 없거든. 저기가 3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 여기 이거 3, 4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걸 하나 선택하면 나머지 3개의 영역이 색이 정해집니다. 그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4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 이유로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깥쪽을 칠하는 방법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12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예, 무지성으로 막 곱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여부를 보셔야 돼요. 항상 고배 법칙을 사용할 때는 고배 법칙은 네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든 이 이후의 상황이 동일해서 곱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내가 뭔가를 곱하려고 할 때 그 이후의 상황이 동일한가를 매번 확인하시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보통은 처음 할 때는 대부분 성립하거든. 가면 갈수록 성립 안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뭔가를 곱하면 곱할수록 더 주의 있게 검토를 해야 돼. 이게 진짜 맞나? 이 이후의 상황이 다 동일한가?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미 많이 곱한 상태라서 그 다음 상황이 몇 개 안 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검토할 만하다고. 알았니? 24번 보겠습니다. 원탁의 8개 의자가 같은 간격으로 둥글게 놓여있고 5명이 세 자리를 비워두고 의자는 이것도 아까 똑같이 풀면 되죠. 세 자리는 아무도 안 앉는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복잡해져요. 세 자리 누가 앉아요? 세 자리 투명 인간이 앉으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5명 플러스 투명 인간 3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투명 인간 순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순서가 있다고 치면 8-1 팩토리얼인데 투명 인간이 순서를 지워주면 되니까 3팩으로 나누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건 실제로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3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840이 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 그림 1과 같은 정사면체가 있는데 그림 2와 같은 무늬를 가진 정사면체 한 면과 크기 같은 색종이를 아랫면을 제외한 세 면에 붙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랫면을 제외한 세 면에 붙인다는 말은 아랫면을 바닥으로 고정시켜 놓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사면체를 굴릴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 붙이는 게 아니니까. 됐죠? 예. 그래서 그럼 종이를 어떻게 붙일 것이냐라는 관점의 문제인 건데 이건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밑면과 인접한 수가 누구냐 이걸 이용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 종이에 1, 2, 3은 이미 적혀져 있는 거야. 니네 붙이기만 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밑면과 인접한 수가 뭐냐 이대로 붙이게 되면 밑면과 인접한 숫자가 1이 되는 거지.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모두 같은 수인 경우가 있겠죠. 당연히 세 가지밖에 없죠. 1로 같을 것이냐 2로 같을 것이냐 3으로 같을 것이냐 나머지 숫자는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요. 어차피 다 정해져 있으니까. 알겠죠? 순서도 정해져 있고. 두 번째 2개만 같은 경우 그러면 3C 곱하기 2 6가지겠네요. 왜냐면 같은 2개를 고르는 거 숫자 3개 중에서 나머지는 2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니까. 됐죠? 세 번째 모두 다른 경우 얘는 3팩이 아니고 3-1팩이에요. 왜냐면 저걸 굴릴 수는 없지만 회전은 가능하잖아요. 회전은 가능하니까 원순위의 관점에서 해석하셔야겠죠. 예, 그래서 얘는 2가지입니다. 답은 몇 가지 되겠어요? 11가지 되겠네요. 됐니? 됐어? 넘어가도 되죠? 그 다음 학교 대신해서 좀 극단적인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고요. 경우의 수가 극단적인 답이 나온다는 게 뭐냐면 답이 0가지이거나 1가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시험지를 본 바 있기 때문에 구라치는 게 아니고 알겠죠? 예. 답이 경우의 수가 없는 상황
그 다음에 답이 한 가지인 상황. 알겠어요? 답이 한 가지인 문제는 인성고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인성고에서. 예. 아무도 못 맞췄어요. 실제로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긴 했는데 그냥 뭐 잘못 생각해서 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건 아닐까? 곱하기 2라고 틀렸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럴만하다. 아이씨, 너무 치사하죠? 한 가지가 답이고 이런 거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내 자연수 A, B, C, D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합이 8이에요. 그리고 8의 배수예요. 8의 배수이려면 인수 2가 몇 가지 있어야 돼요? 3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2 있어야 8의 배수가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일단 넉넉하게 2 해주면 아주 좋죠. 맞죠? 예. 그 다음에 4, 2, 1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왜냐면 합이 8이라는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8, 1 이런 게 될 리가 없잖아. 합 8을 넘어가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건 한 가지고. 얘는 4팩, 2팩이니까. 얼마예요? 12가지네요. 네. 그래서 답은 13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예. 실제로 확통 중간고사 봐보시면 시간이 진짜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 시간이 왜 많이 없냐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문제집을 풀어도 거기에서 못 보는 문제가 무조건 있어. 무조건 있다. 없을 수가 없죠. 어디선가 캐온단 말이야. 어디선가 캐와. 걔가 무조건 있고 문제는 걔들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다 맞추면 사실 1등급 안정권이야. 제 생각에는. 다 맞추면. 근데 다 맞춘 학생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빨리 풀려고 하다 무언가 한두 개 실수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안정적으로 1등급을 뽑으려면 이런 거 본 적 없지? 라고 제안하는 문제가 아마 최소 2개, 3개가 있을 거야. 그 중에 하나라도 꼭 맞춰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꼭 맞추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야 돼. 안 그러면 좋은 생각이 안 나. 15분 남아있는데 뭐 어떻게 찍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론 찍어서 맞춰서 1등급 얻어놓은 애들도 있어요. 있는데 여튼 그래서 내가 잘 연습되어 있는 문제들 이런 거 내가 풀 줄 안다. 보자마자 풀이가 떠오르는 문제들 굉장히 순식간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야 걔들 가지고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볼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다. 찍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애매한 게 한 10분 남았는데 세 문제가 어려워. 근데 그 세 문제를 찍게 되면 진짜 많이 억울하거든. 근데 15분이 남잖아? 그럼 세 개 중에 하나를 풀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네, 그러니까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문제들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어쨌거나 맞췄으니까 됐다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34번 보겠습니다. 2단 책장에 희귀본 고서가 5권, 4권씩 총 9권이 꽂혀 있다. 책 문제 졸라 그럴싸하네. 책이 낡은 관계로 두 책 사이에 있는 책은 먼저 뽑지 않는데요. 네. 혹시 책이 이렇게 분해되거나 이럴까봐 너무 오래된 책이어가지고 그런가봐요. 네. 항상 왼쪽 가장자리 책부터 조심스럽게 옮겨 담을 때 옮겨 담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게 항상 왼쪽 가장자리의 책부터 이거 무슨 뜻이 태우야? 재야 무슨 뜻이야? 순서가 정해져 있다. 책을 구분할 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책은 구분이 되겠죠. 그런데 니네가 책은 무조건 왼쪽 거부터 뽑아야 되니까 모두 같은 책으로 보면 된다. 색깔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책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왼쪽부터 뽑는다는 얘기는 니네가 뭐 오른쪽에 있는 거 고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니네 입장에서는 5권의 책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 있는 4권의 책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냥 위쪽에 있는 책을 A라고 표현할게요. 아래쪽에 있는 책을 B라고 표현하고. 그럼 너네는 그냥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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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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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9팩, 4팩, 5팩이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126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왼쪽 가장자리의 책부터 뽑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만 파악하시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되죠. 알겠죠? 네. 38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로망의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최단 경로의 수에 집중하시면 이런 경로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면 최단 경로니까 왼쪽으로 가는 건 불가능해. 가는 게 불가능한데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거를 없애야 돼. 지금 색깔 칠하는 건 이제 없앴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얘가 없어지고 나면 또 여기서 왼쪽으로 가고 있거든? 얘도 없애야 돼. 여기도 왼쪽으로 가니까 없애야 된다. 그럼 남은 그림에서 여기 또 왼쪽으로 가고 있거든? 여기도 없애야 돼. 여기 다 없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으로 가도 되나요? 안 돼요. 이 돌아오는 것 때문에 최단 경로를 벗어납니다. 없애야 돼요. 얘가 없어진 상태면 그러면 얘도 없애야 되는 상황이에요. 얘가 없어진 상태면 얘도 없애야 됩니다. 왼쪽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색깔 칠한 부분 다 사라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색깔 칠한 부분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림은 다시 한번 그려보면 실제로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가 A, 여기가 B. 이거하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다는 거 느끼시겠어요? 똑같다는 거 느껴야 돼. 왜냐면 그냥 여기에서 어차피 끝나는 거니까 여기 B가 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 점과 이 점은 실제로 같은 점이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아예 다시 바꿀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바뀌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럼 완전히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럼 이제 얘를 풀 거면 이 점을 지날 때하고 이 점을 지날 때로 분할하시면 되겠죠? 111 쓰기 싫으니까. 알겠죠? 네. 자, 그러면 A, P, B 구해볼까요? A에서 P까지가 몇 가지? 두 가지입니다. P에서 B까지는 5팩, 3팩, 2팩이죠? 그러면 20가지인가요? 그 다음에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요. A에서 Q 한 가지입니다. Q에서 B로 가는 건 5팩, 4팩이죠. 그러니까 5가지입니다. 이 둘의 합이니까 답은 25가지가 되겠습니다. 최단거리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지워내고 나면 나머지는 이렇게 간단한 그림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39번 보겠습니다.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로망이 있고요. 한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고 할 때 A 지점에서 P 지점을 거쳐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고 싶다. 이거는 P 지점을 거쳐야 되잖아. 그치? 그럼 P 지점으로 진입하는 방법이 이렇게 진입할 수 있고 이렇게 진입할 수 있거든. 이걸 왜 따져보냐면 최단 거리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죠? 예. P 지점을 다음과 같이 진입하면 1번처럼 진입했으면 그 다음엔 이렇게 가도 문제가 없고 이렇게 가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2번처럼 진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죠. 왜냐면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P 지점까지 간 다음에 다시 내려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분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상황이 다르니까. 안돼, 그렇게 재미없다고? 아니야, 재밌잖아. 이렇게 재밌는데 왜 그러는 거야? 알겠어? 네. P 지점에 어떻게 진입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경우의 수가 변동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곱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다니까요.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먼저 관찰해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 지점에 도달하면 되잖아요. 이 지점까지 도달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예요? 4가지예요. 4팩, 3팩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저 지점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P로 이동을 하겠죠? 그럼 P부터 B까지 가는 경우는 6팩, 3팩, 3팩이죠. 이게 80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진입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 지점에 도달을 해야 되죠? 그럼 4팩, 2팩, 2팩이니까 6가지니? 맞아요?
그럼 저 지점에서 무조건 P로 올라가야 되죠. 그 다음에 P로 간 다음엔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팩, 3팩, 2팩이 되죠. 그럼 여기까지예요. 이거 쓸까요? 네. 60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얼마다? 140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번에 아까 문제를 풀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뭔가를 곱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곱한 이후의 경우의 수가 동일해야 곱해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곱한 이후의 경우의 수가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곱해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케이스 분류를 해가지고 따로따로 셀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곱하기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하면 무조건 틀리게 되죠. 이해하시겠죠? 네, 상황이 똑같지 않으니까. 48번을 보겠습니다. 도로의 한편에는 출발점 가나다라가 있고 맞은편에는 도착점 A, B, C, D가 있어요. 갑과 을이 서로 다른 출발점을 떠나 가장 짧은 거리를 따라 도착점을 향해 갈 때, 그러니까 도착점이 선정이 되면 직선주로로 이동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장 짧은 거리로 이동한다는 말이 자칫 잘못 해석하면 가는 A가 제일 가까우니까 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가 D로 가도 돼요. 근데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얘기예요. 길이 엇갈리지 않고 도착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러니까 깝깝하면 하나라도 좀 해봐. 알겠지? 갑이 있고 갑을 여기 나의 위치에 시켜볼게요. 을을 나의 위치에 시켜볼게. 그냥 아무데나 해보는 거야. 그냥 내 맘대로 한 거야. 아무데나. 알겠지? 그러면 갑은 어디로 갈 거냐? 갑은 C로 간다고 해볼게. 그래서 갑이 C로 간다. 이렇게 이어봤어. 알겠지? 근데 을은 B로 가고 싶어요. 그럼 을이 B로 가면 이렇게 돼서 무조건 문제 조건에 위배되죠. 안 되잖아. 안 된다고. 이게 뭔 소리지? 그러면 도착 지점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착 지점을 먼저 선정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갑과 을의 도착 지점이 다시 해볼게.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 조건이 위배됐잖아. 근데 갑이 B로 도착하고 을이 C로 도착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갑이 B로 도착했다면 얘는 이렇게 오는 거고 을이 C로 도착했으면 이렇게 오는 거니까 문제 조건이 위배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야. 이러면 문제 조건이 위배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알겠어요?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도착 지점이 선택되면 경로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도착 지점이 선택되면 이런 말이라고. 경로를 니네가 정하는 게 아니고 도착점을 정하면 얘네가 교차되면 안 되니까 알아서 정해질 것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도착점은 똑같은 점을 골라도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도착점은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4개 중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선택하면 되죠. 그러니까 4H2가 되는 거예요. 이건 도착점을 선택하는 거고 출발점은 아무 데나 골라도 되죠. 출발점은 아무 데나 골라도 되잖아. 근데 출발점은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골라야겠네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4P는 5C고요. 예. 얘는 얼마니까? 12니까 답은 120까지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하나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 뭔가 규칙이 보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된 상황도 좀 보고 이러면 이래서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시면 풀이법이 떠오를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잠깐 쉬었다 하죠.